Hey, what's up? 경제 이야기. 자, 경제 이야기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인터넷이 안 돼서 그동안에 강의를 좀 못 올렸어요. 자,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달러가 많아지면 왜 문제일까? 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살펴봤냐면 자, 고정환율 제도를 우리가 환율 제도를 정하면은 달러가 이 A라는 국가의 달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그럼 달러가 많아지면 우리가 좋은 거 아닐까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쵸? 달러가 많아지면 우리가 그 경쟁력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IMF 같은 것도 겪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눈에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건데, 자 이제부터 왜 달러가 많아졌을 때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망한 국가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바로 옆에 친구. 네, 일본이죠. 자, 그러면은 일본이 왜 망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달러가 이제 외부에서 이 A라는 국가로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자, 달러가 많아지면은 그러면 A라는 국가에 달러가 많아졌죠. 달러가 많아지면 이제 사람들이 돈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돈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르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물가라는 게 이제 상승해요. 달러가 많아졌기 때문에. 자, 우리는 돈을 찍어낼 때 뭘 기준으로 돈을 찍어내냐면 달러가 얼마나 있느냐의 기준으로 돈을 찍어내요. 원래는 금을 가지고 기준을 하죠. 근데 달러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의 상태로 돈을 찍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이제 상승해요. 자, 물가만 상승하냐? 달러가 많아졌기 때문에 자산 버블이 생겨요. 자산 버블. 우리가 경제 신문이나 경제 용어에서 자산 버블 이게 진짜 많이 나오는데 대체 이게 뭐냐? 자산 버블은 뭐냐면 자, 우리가 서울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먼트가 있고 자, 뉴욕, 맨하튼에 자, 뉴욕에도 아파트먼트를 하나 살려고 해요. 근데 예전에는 당연히 뉴욕이 훨씬 더 비싸겠죠. 왜 그러냐면 뉴욕이라는 것은 부가가치 생성하는 게 너무 높기 때문에 뉴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여기다 집을 산다, 돈을 산다, 여기다 투자한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서울에다 투자한다? 야, 누가 서울에다? 지금 이런데 만약에 가격이 이제 서울이 이제 달러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산 버블이 생겨서 여기서 만약에 A라는 아파트, 자 30평을 아파트를 사는데 1억이었어요. 그러면은 뉴욕에서도 만약에 30평을 사는데 1억이 됐어요. 버블 때문에 이제 액면 가치는 이제 똑같아진 거죠. 액면의 가격은 똑같아요. 서울에서 30평을 사도 1억, 뉴욕에서 30평을 사도 1억입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다가 30평짜리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100이면 100. 당연히 여기다 안 사겠죠. 왜 그럴까요? 뉴욕에다 사야지만이 가치는 다르죠. 가격은 똑같을 수 있지만 우리는 뉴욕에다가 샀을 때 여기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는 여기서 따라올 수가 없죠. 이게 압도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같은 가격이면 뉴욕에다 집을 사지 서울에다 사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생긴 겁니까? 이런 거를 자산 버블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동산을 예로 들었지만 주식도 자산 버블이 생긴 거죠. 달러가 한국가에 많이 유입되면은 물가가 상승한 거와 더불어서 자산 버블도 생기고 이 자산 버블에서는 부동산 버블과 주가, 증권 시장에서의 버블도 같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죠. 자, 이렇게 한국가에 이렇게 버블이 많이 생기다 보면은 이게 터졌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경제가 망하게 돼요. 그래서 자산 버블은 우리 경제에서 치명적인 독과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달러가 무조건 많이 들어온다고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일본이 대체 그러면 왜 망하게 됐냐? 자, 그러면은 이제는 더 이상 서울에다가는 투자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어떤 사람이 더 이제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투기 세력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예전에는 진짜 서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박정희 시대 때나 전두환 시대 때나 이럴 때는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투자보다는 투기 세력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뉴욕에다는 투기 세력보다는 뭐가 많겠습니까? 투자 세력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 버블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투자가 봤을 때 투자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투기 세력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버블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본이 왜 망하게 됐냐면 일본은 예전에 제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플라자 합의 때문에 엔화 가치를 평가 절상하면서 망했다라고 했는데, 자, 엔화가 이제 평가 절상될 거죠. 자, 엔화가 평가 절상되니까 더 이상 수출이 더 많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역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해외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달러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지금 일본은 벌써 어느 정도 뭐가 생겼습니까? 자산 버블이, 첫 번째, 물가는 엄청나게 상승되어 있는 상태고, 자, 자산 버블, 부동산하고 주식시장은 자산 버블이 엄청나게 끼어 있는 상태인데, 더 이상 달러가 그만큼 들어오지 않죠. 네,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일본 경제가 한 방에 망해버렸죠. 그래서 일본의 경제의 주가를 보면요, 한참 이렇게 올라가다 90년도에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잃어버린, 그때는 10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20년이라고 합니다. 자산 버블이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달러가 막 한 국가에 많이 들어오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많이 들어오면 이렇게 치명적인 악이 될 수가 있다. 달러가 많이 들어왔을 때는 물가가 상승하고, 달러 때문에 증권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 끼게 돼요. 근데 이때는 그 가치가 아니라 더 이상은 뭐에 투자한다? 투기 세력만이 많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달러가 많이 생기면 경제에 치명적인 악이다. 이것까지만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 See you!